오늘 아침 주요 신문에 나온 내용들 정리해드리는 조간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한국경제신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일면에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지만 축제 분위기는 반나절도 가지 않았다고 소개했습니다. 6천억 달러 규모의 증세와 재정지출 삭감이 동시에 이뤄져 경제성장에 찬물을 띄얹는 이른바 재정절벽이 대선 하루 만인 7일 미국 정치권과 금융시장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정치권과 학계의 금융행정과 감독체계 개편안에 잇따라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연일 금융위 해체론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고 권혁세 금감원장은 금융감독과 보호 기능을 이원화하는 등 이른바 쌍봉형 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좌초 위기에 몰린 30조 원 규모의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운영자금 마련에 합의해 일단 파국의 위기를 넘겼다는 소식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주도권과 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여전히 이견이 남아있어 사업 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는 경제 일면에서 현대차그룹의 인사폭풍이 불고 있어 사장님들이 떨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주요 그룹이 연말 정기 임원 인사를 앞두고 계열사와 최고 경영자에 대한 실적 평가에 돌입한 가운데 재계에서는 대내외적 여건이 안 좋은 상황이어서 경영진에 대한 대규모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업체 1,200여 개의 판매 수수료율이 1에서 2%포인트 낮아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롯데와 현대, 신세계 등 3개 백화점은 1%포인트,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이마트 등 3개 대형마트는 2%포인트 판매 수수료율을 내리기로 유통업계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는 경제 일면에서 아이폰5의 국내 출시 지연이 장기화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애플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보내준다는 연락만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크리스마스와 연말 특수에 맞출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집값이 내려 대출금도 못 건지는 이른바 깡통주택의 경매 처분을 3개월간 유예하는 제도가 전 금융권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경매 유예 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16개 은행과 일부 단위농협뿐이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18개 은행과 농협, 저축은행 등을 포함해 총 2,500여 곳으로 늘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입니다. 한국에서 소득 상위 1% 안에 들려면 월 평균 2,958만 원을 벌어야 하고 이들이 내는 소득세는 전체 소득세수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연도별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신고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소득세 납부 상위 1%는 12만 4천여 명으로 1인당 연평균 3억 5,50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명품이나 수입차 업체들이 낸 기부금이 1억 원이 넘는 곳이 루이비통 단 한 군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루이비통은 지난해 2억 1,100만 원을 기부했지만 그 외 국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브랜드 구치의 기부금은 5,600만 원, 스와로브스키는 4,600만 원, 한국 롤레스는 3,700만 원 등으로 기부금이 1억 원이 채 안 되는 명품 업체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조간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